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속 시원한 상승장은 아니었습니다. 월가에서도 미국이 올해는 경기 침체 겪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게 되면서 우려감도 큰 모습이었죠.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그래도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 또 저희 주식구조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입장도 중요하죠. 방송 시간 내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영근 대표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교육들, 종목에 대한 교육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해주실 천사구조대이시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나마 엔터주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만이 좀 눈에 띄는 장이었는데 대표님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2023년이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수급을 본다면 사실 여전히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장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분위기를 짓눌렀던 과정들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일단은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로 수급의 회복이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던 포지션들이 분명히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 자체가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만 역시나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본다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화면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일단은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만들어졌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눌렸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행스럽게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나 썩 우리가 좋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 역시나 수급이죠. 상대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후장 들어서 올라오는 포지션들이 형성됐어요. 아래꼬리 달아주었다는 거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눌렸던 시점 대비 상승해 주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생각보다는 많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343개 종목이 올라간 코스피와 740개가 올라간 코스닥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치면 108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80개 종목은 올라간 반면에 합치면 몇 개예요? 약 1250여 개 종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급의 분위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수급. 그중에서도 외인들. 일단은 외인들이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살짝 올라왔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진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고, 최근의 기관들, 특히나 지난달 뭐가 진행이 된 이후에, 배당락이 진행이 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죠. 다행인 부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나마 오후장 들어서 눌렸던 누가? 기관들이 조정권을 보이면서 지수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일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물론 외인들 움직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수의 회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직은 외인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우리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결과물을 우리는 얻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관이 매도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당락에 대한 포지션 변화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뭘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무슨 과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관망장세가 이어지는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관망장세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눈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즉 우리 눈앞에 있는 이벤트, 빅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해봤더니 역시나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실적이죠.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예상은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발표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 분위기 자체가 역시나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음 분기까지도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실적에 의해서 상대적인 수급 분위기가 역시나 위축될 가능성, 그 말은 뭐예요?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뭡니까?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FOMC의 흐름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우리 눈 앞에 있다는 거죠. 사실 매달 이 시점만 되면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과연 0.25포인트가 될 것인지 0.5포인트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0.5포인트가 됐든 0.25포인트가 됐든 상대적으로 작년에 계속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던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까지 가지만 않는다라면은 이제는 거의 소위 말하는 금리의 정점론이 다다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폭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근에 몇 포인트, 오늘 기준으로 2200포인트를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종가 기준으로는 끌어올렸지만은 2200포인트를 다시 이탈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걱정을 해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달에 형성이 된 2130포인트까지도 이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나 양호한 편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 삼성전자가 안 좋은데 당연히 다른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들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역시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 이 2130포인트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 2100포인트 이하 즉 20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가 시작이 되고 전체적인 시작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여기에서 늦어도 2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을 다진다면은 다시 또 우리가 언제도 경험을 했듯이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9월 마지막 거래일 날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이런 포지션 변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미국의 FOMC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만 나오면은 충분히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찐바닥이 형성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라고 바라본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보였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저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2100포인트가 깨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버티셨잖아요. 그리고 버티니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이 형성되는 분차트의 흐름처럼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떨어지는 거 잘 버티고 나서 손절을 했었을 때 반등하는 그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내 주셨고 상대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20%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 마이너스 30%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고스란히 경험을 하셨고 지금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포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버티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과 대응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목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물론 이렇게 힘든 시장이 초래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남들만큼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종목군들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어저께 어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까? SAMG 엔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까?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SAMG 엔터 저희가 최근에 언제 드렸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SAMG 엔터와 더불어서 핑거스토리 등등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번 강조해드립니다. 2차전지 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이 공략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엔터미디어, 그리고 NFT 메타버스 신규 상장까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2023년에도 이 업종들, 이 섹터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제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미리 오신 분들은 어저께 SAMG 엔터 상한가 만들어 드렸고 오늘 핑거스토리 상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힘들었던 과정들 우리는 덜 경험했다고요. 어제 힘들었던 과정이었잖아요.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졌지만 SAMG 엔터 상한가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검색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검색기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 종목을 무려 3개, 4개, 2개씩 잡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떨어지니까는 수급 자체가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을 뭐가 검색기가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상한가를 갔던 핑거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에서 다 잡아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편안하게 눌렸을 때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오늘도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던 이러한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만들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 휴장이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저희는 여전히 오늘도 상한가 종목 2개, 핑거스토리까지 3개 잡아드렸고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검색기가 상한가 종목 3개 잡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빨리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남들보다 빠르게 빨간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다른 건 없어요. 여전히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변화는 항상 눌릴 때 공존하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 종목군들, 검색기 종목군들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떨어지는 종목군들 중에서 공략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 저희가 교육에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단 중요한 건 뭡니까? 방송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도 교육을 받으실 거면 그리고 저희 검색기 종목도 교육을 받으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도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색기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 잡아드렸으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교육받으시고 내일도 웃는 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교육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교육받는 방법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 시장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살펴봐도 일부 종목들만의 상승만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고요. 히든 종목 그리고 검색기 종목까지 입맛에 맞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했었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최근 누적 상승률 현황입니다. 산타랠리라든지 1월 효과 시장에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히든 종목들은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요 72% 넘는 누적 상승률을 달성해주고 있고요. SAMG 엔터가 전일 상한가를 또 진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누적 상승률도 현재 5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빗썸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정훈 전 의장 사기 혐의가 무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버킷스튜디오도 오늘장 강세를 보여줬죠. 누적 상승률도 44%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현재 38%가 넘는 누적 상승률 자랑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데브시스터즈가 중국발 훈풍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판호 발급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도 37%가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알피바이오도 35% 넘는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핑거스토리 상한가 선물을 줬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이죠. 디지털 만화와 웹툰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래 나노텍 또한 리튬 가격이 새해에도 5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래 나노텍도 27%가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들입니다. 핑거스토리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SBB테크도 12% 넘는 급등세, T3는 이 오디션 IP가 중국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줬고요. 오늘장 11%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구우먼도 8%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뉴로메카는 우주 잔해물 포획 로봇팔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8%대 강세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한 종목들인데요. 검색기가 오늘도 무려 두 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옵티코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 밖에도 27%대 급등을 보였던 미스터블루, 15% 급등을 보였던 금양까지도 검색기가 포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검색기 종목도 노란톡 입장하시면 함께 공부 가능하니까요.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 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도 상한가를 가고요. 검색기 종목도 상한가를 가는데 대표님이 안 계시는 동안 또 전일 상한가 진입을 한 히든 종목도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도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매번 강조해 드리는 내용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연속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집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관심 종목으로 만들어뒀다가 떨어질 때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미디어, 그리고 NFT, 메타버스, 그리고 신규 상장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그 섹터의 종목군들이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히든 종목의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혹은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 위주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엔터미디어가 관심을 가지니까는 그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SAMG 엔터도 드렸던 거고 핑거스토리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얘기 드리죠. 항상 얘기 드리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시점,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시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린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떠한 얘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2의 SAMG 엔터가 될 수 있다. 제2의 레몽레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가 히든 종목군들 소개시켜 드리지만 왜 히든 종목군들을 잡아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었을 때는 나의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다가 떨어졌었을 때가 뭐라고요? 공략 자리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도 단순하게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핑거스토리도 그렇지만은 루닛이라든지 T3라든지 뭐 공구, 뭐 뉴로메카 이런 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었을 때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자체가 어때요? 1년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코스닥이 마이너스 30%고 한 달 기준으로 12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양 지수 모두 마이너스 10% 빠졌다고요. 마이너스 10%.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빠지는데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장이 떨어지는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현재까지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의 떨어짐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교육해 드렸다는 것을 이제는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종목군들 보셔야 됩니다.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대응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저희랑 같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함께 하신 분들,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면서 뭐를 하니까? 수익을 만들어 내시니까. 보세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갔죠. 최고 나왔죠. 2일 연속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다고요. 어저께 SAMG 엔터, 오늘은 핑거스토리.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거스토리 10%, 핑거스토리 9%, 15%, 왜 이렇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근데 그 수급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는 편안하게 시장 떨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분할로 매집하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떠한 섹터를 내가 공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도 보시면 뭐 핑거도 수익이 났습니다. 뭐 핑거스토리 수익 났습니다. 하이드로도 수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T3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T3가 수익이죠. 여기에도 T3가 수익이죠. 핑거스토리가 수익이죠. SAMG 수익이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SAMG, 오늘은 핑거, 상한가 잡아드렸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한가 종목군들 저희가 이미 어디에서 여기에서 교육받으시고 어떻게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특히나 바로 이 종목인 T3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렸다면은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질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해서 1번이 뭐였다고요? 핑거 스토리였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누적으로 얼마만큼의 상승을 만들어 드렸는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 그대로 믿고 따라오신 분들,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셔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떠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하실 거라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 만들어 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스스로 혼자 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이렇게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다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포트 구성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셔서 이러한 결과물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 포트에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힘든 장을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저도 하나라도 더 저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아시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교육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 여기서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제발 함께 하셔서 같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빨간불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자는 한 번 수익이 났다가 끝이 아니라고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공략하셔야 된다고요. 저희는 누적 상승이 50% 100%지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 종목군들이 다시 50% 100% 가는 그 포지션의 변화를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셨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1월달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종목군들, 검색기 종목군들까지 같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포트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장하셔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우리 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대표님 방송을 정말 한 번이라도 시청하셨다면 대표님이 얼마나 이 NFT라든지 게임주, 엔터주, 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섹터들을 강조했는지 아실 텐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에서는 이런 섹터만이 현재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런 종목들 정말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도 공부해 보시고요. 검색기 종목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부터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스마트시티와 지능형 교통체제 관련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생각해보니까 이 종목이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갖고 오려다 말았다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자세히 드려보자면 크리스마스 선물 왜 아직도 안 주시죠? 왜 못 받아갔습니까? 핑거 스토리. 주기로 하셨잖아요. 저에게 예쁜 핀을 하나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네, 방송 저는- 중에 약속하셨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당장 1시간 전도 까먹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 봐서 핀을 직접 사서 쓰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사태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리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떨어졌던 시점이 포착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세 번째 3회차에 공략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1회차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50% 챙겨드렸고 2회차 여기에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10%대, 15%대 수익 챙겨드렸고 다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3회차에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15,000원에 있었던 종목인데 현재 얼마까지?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게 된다. 몇 퍼센트입니까? 100%가 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다.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되지만 수익은 길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두 글자짜리 히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저희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드리려고 했었던 종목군들 아신다면 역시나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 뭔지 함께 체크하시고 또 이 종목 내일 혹은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6,000원짜리 있지만은 다시 8,000원, 9,000원짜리 가는지 한번 같이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6,000원에서 9,000원까지만 가도 몇 퍼센트예요? 50%입니다. 50%가 올라갈 수 있고 최고점을 가게 되면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잡으실 겁니까? 안 잡으실 겁니까? 그렇게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 SAMG 엔터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러한 종목군들 제2의 SAMG 엔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어디로? 여기로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의 히든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이 있었죠. 과연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또 앞으로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정답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도 알아가 보시고요.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이 검색기 종목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 하락과는 별개로 이 히든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들 그리고 검색기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요, 현재 누적 상승률이 무려 72%를 돌파해주고 있고요. 코이즈도 55%대의 누적 상승률, SAMG 엔터는 전일 상한가 기록을 했던 종목이죠. 55%대의 누적 상승률을 자랑해주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도 44%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청담 글로벌이 37% 넘는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국발 훈풍에 대부시스터즈가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37%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거스토리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미래나노텍 또한 리튬 가격 상승에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27%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들입니다. 핑거스토리가 오늘 장 상한가 진입했고요. 루닛이 13% 급등세, SBB테크도 12% 넘는 급등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국발 훈풍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T3도 11% 넘는 상승을 오늘 장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일 로보틱스도 10% 넘는 상승을 오늘 장에서 보였고요. 일동제약까지 7% 넘는 강세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검색기가 포착을 한 종목들인데요. 무려 두 종목이나 오늘 장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옵티코어가 상한가 진입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검색기가 잘 포착을 해줬죠. 그 밖에도 27%대 급등을 보였던 미스터블루도 잡아냈고요. 히든 종목과 겹치는 T3도 있고요. 금양도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검색기 종목들도 노란톡 입장하면 함께 공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히든 종목도 살펴봤고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도 살펴봤는데요. 히든 종목은 어제 오늘 상한가, 그리고 검색기 종목은 오늘만 두 종목 상한가를 잡아냈거든요. 이 검색기 종목들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선택만 하시면 된다고. 어떤 선택? 저희가 선 그어놨죠. 자, 히든 종목 보실 겁니까? 아니면 검색해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상 눌릴 때마다 미리 선침해하는 공략으로 하기 때문에 선침해를 나는 좋아한다, 조금은 여유로운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군들?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했고요. 나는 소위 말해서 단타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날의 수급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좌 만들어 가시라고 매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때요? 녹록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까?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뭐가 높아요? 상한가를 만들어 드리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오늘 상한가 종목 4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의 히든 종목하고 저희의 검색기가 3개 뽑아내 드렸어요. 4개 중에 무려 3개를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오셔서 함께 하셨다라면은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3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요. 그럼 이틀 동안에 무려 5개의 상한가를 기록한 히든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신다면은 2023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나온다. 오늘도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시점에 9시 6분에 저희가 말 그대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그리고 옵티코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포착했던 시점 기준으로는 9시 6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포착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만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시가하고 저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포착했던 시점이 시가보다 위에 있냐, 시가보다 밑에 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했고, 시가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손절가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저가가 손절가가 된다고 했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어렵지 않게 보여드리고 어렵지 않게 교육해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당일 기준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더라고 했죠. 내가 포착했던 시점에서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상한가 종목군들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요. 물론 저는 제가 포착을 했었던 시간이 9시 6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포착을 했다면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어디에 검색기에 나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이오 노트도 2%대에 나왔고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10%대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9시 6분 조금 늦게 봤지만 이거보다 조금 빨리 검색하셨다면은 이만큼 올라가기 이전에 못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포착이 되셨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티커 상한가 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죠.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저께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계속 상한가가 나왔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개장이 9시가 아니었죠. 어저께는 10시 개장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10시에 포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은 종목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제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쏠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시작하자마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가와 저가 두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AMG 엔터가 8%대에도 저희의 어디에 검색기에 포착됐잖아요. 7%대에도 검색기에 포착됐잖아요. 어저께라도 오셔서 받으신 분들, 지난주에 오셔서 교육받으신 분들, SAMG 엔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핑거스토리 여기에다가 저희 히든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단기 급등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포착되면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교육받으신 대로만 하면 돼요. 아니면은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로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뭐 하면 됩니까? 모아가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핑거스토리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1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핑거스토리 얘기 드렸어요. 제2의 레몽레인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SAMG 엔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라고요. 왜? 최근에 레몽레인도 단기적으로 100% 이상 올라갔죠. SAMG 엔터도 지금 50% 넘게 올라갔다고요. 저희가 공략했던 시점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큰 하락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밑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안 좋았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맞겠죠. 왜? 여기에 수급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졌다고요. 여기서 왜 버텼을까요?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위기만 타면은 상한가 가는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종목군들은 드릴 테니까 그 종목군들로 공부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저희 목표가 어딜까요?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니라고요.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어디예요? 최고점, 전 고점, 신고가. 그러니까는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 70%, 100%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교육받으시고 후기를 그렇게 많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언제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라고. 이거 말고 하나 또 볼까요? SAMG 엔터 한번 볼까요? SAMG 엔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종목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어요?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략해야 되겠죠. 왜?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엔터미디어가 계속해서 각광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드라마가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재벌집, 여기에다가 더글로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시 무엇과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과 겹치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 올라갔어요. 30%. 자, 여기서 끝날 겁니까? 떨어졌으니까 또 잡으셔야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상한가. 오늘도 단기적으로 7% 올라갔다가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또 공략할 자리 있으면 또 공략해야 된다고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이런 데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고쳐드린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왜? 그게 주식이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따졌을 때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기는 뭐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린다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저희는 매집하는 거예요. 낚시처럼 기다림. 다만 수급이 있는 기다림을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리 뭐가 된다고요? 순환매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섹터 2차전지, 제약바이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금 공략해야 되는지. 물론 이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고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올라간 종목은 수익 챙기면 되고 떨어진 종목군들은 뭐 하면 돼요? 올라간 종목으로 수익 챙긴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계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좋아지는 만큼 내 계좌는 계속해서 불어난다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버티게 만들어 드리는 내용들을 제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빨리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와 예측용 장비 개발을 하고요. 제조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님, 만약에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모여서 저희도 고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모인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속담이 뭐가 하나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명과 매우 비슷하고요. 대표님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차트의 모습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3,700원대에서 얼마까지? 2,2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1,300원에서 3,7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200% 가까이 올라왔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안타깝게 여기서 떨어졌지만 적어도 이 수급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특징적인 부분들 보이십니까? 과거의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날아갔어요. 근데 다시 이 구간까지 왔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지를 받는다면 뭐가 나올 거야? 저항이 강하면 지지도 강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최소한 2,2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1,500원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50%가 아니라 70%, 80%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70%, 80%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아가는 거라고요. 눌림목 매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항상 교육해 드리니까 방송에서 못한 내용들 교육받으러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드렸던 히든 종목 외에도 기존의 히든 종목과 그리고 저희의 검색해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2022년 힘들었던 과정을 청산하시고 2023년 한번 희망차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1시간 채워주신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실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 종목을 지금 이 타이밍에 들고 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노란톡 한번 꼭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들 정답도 알아가 보시고요. 검색기 종목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